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을 요약해드리는 알지어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장기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의 직관적 이유는 국가부채이며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매 결산마다 시가로 평가하고 그 변동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되는데 문제는 이 손익의 변동은 자기자본, BIS 비율에 반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 손실이 바로 자본을 깎아먹게 되니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장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바로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입니다.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프랑스 베이루 전 총리가 부채 감축을 위해 신임 투표를 요청하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이 남유럽 국가들보다 더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커질수록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신뢰도는 낮아지게 되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장기금리 상승을 다르게 표현하면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더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장기국채도 수요 감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기채 수요 감소에는 국가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다른 이유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기관은 국채를 살 때 매도 가능 증권인지, 단기 매매 증권인지, 만기 보유 목적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주로 보험사와 같은 장기 투자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류 체계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만기 보유로 분류된 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매 결산마다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그 변동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됩니다. 문제는 이 손익의 변동은 자기자본 BIS 비율에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 손실이 바로 자본을 깎아먹게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와 연기금, 은행들이 장기채 매수를 꺼리게 되고 수요가 부족하게 되니까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장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매도 가능 증권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를 하는 구조입니다만 손익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본이 아닌 손익에 곧바로 반영되는데요. 주로 은행이나 증권 등 단기 투자 기관들이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장기국채를 장부가로만 평가하는 만기 보유로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은행들이 만기 보유를 이유로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숨겨져 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IFRS 9을 시행하면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투명성과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겁니다. 2022년 무렵 금리가 급등했을 때 독일의 아리안즈는 수십억 유로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며 지급 여력 비율이 흔들렸고 파생 상품 해지와 자본성 채권 발행으로 비율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평가를 시가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채를 실제로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이 실현된 것은 아니니까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만기에 가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그러면 왜 투자기관들은 중간에 채권을 매각해 손실을 확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 비율을 맞추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위험한 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린추킨은행은 미국 국채와 MBS에서 평가 손실이 쌓이면서 BIS 비율이 무너질 위험에 직면했고 결국 수조엔 규모의 장기채를 만기 이전에 매각하며 손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규제 압력 때문에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OECD는 국가부채의 구조적 확대와 장기 투자 수요 둔화를 이유로 장기금리 상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됐지만 예전처럼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오늘도 알지오TV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